현실적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 공론을 발제하고 토론하기 때문에 훨씬 관심이 있겠습니다. 아까 손재식 장관님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경제 통합이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각 개별 경제 자체의 차이점을 없애가는 과정입니다. 91년에 유럽에서 시작해서 1993년 EU 유럽연합으로 귀결된 지금 현재 유럽연합 상태. 이 유럽연합이 1993년에 EU로 발전했습니다만 아직은 하나 연방국가로는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진행은 드립니다. 거기다가 2년 전에 영국이 브렉시트를 해서 EU에서 탈퇴함에 따라서 내년 3월 이후에는 다시 EU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만큼 경제 통합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2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전은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 남북 경제 공동체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강석성 21세기 안보 전략 연구 원장이시고 우리 협회 배우되신 강석성 박사께서 담당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토론해 주실 두 분은 먼저 통일신문 잘 아시죠? 통일신문이 1998년에 창간돼서 지금까지 20여 년을 지나고 있는데 그걸 처음부터 지금까지 운영해 오시는 장원영 사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팀장이신 이승문 박사께서 우리 대원이시죠? 두 번째 토론을 맡아드리겠습니다. 제1세션도 마찬가지로 강 박사님은 약 20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오늘의 이 세미나 자리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 회장님이 여러분들과 저 단상에 있는 분들입니다. 여기가 여러분들 무슨 건물인지 아시죠? 이게 주로 결혼식 용도에 쓰이는 건물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모임에 가지만 결혼식에 가게 되면 영원히 한 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컨벤션 센터 할인각을 결혼식장으로 하는 것은 일생일대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 그래서 여러분들 영원히 잊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장소 선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도 우리 장관님께서 두 분께서 또 우리 송하모 작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남북 관계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여기저기 많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시지만 채널A, 연합뉴스, YTN 많이 나갔는데 정권이 싹 바뀌고 나니까 그대로 한 번도 안 나갔어요. 근데 나온 건 딱 전문가로서 이제 만나러 갑니다. 앞으로의 전문가로서 나갑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이나 나오는 국정원 직원들 있고 한 훈수 좀 들어 딱 두 번 나갔고 안 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죠, 여러분? 정권이 바뀜에 따라 유치에 따라서 이게 해석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방송은 거의 안 나오고 또 하나 안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뭐 신문을 보니까 뭐 코미디언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한번 출연하면 500만 원, 600만 원인데 저는 명색이 전문가가 나갔는데 10만 원, 15만 원을 줘요. 그나마 나가면 나갈수록 마이너스가 돼서 절대 그런 데는 안 나갑니다. 그래서 2만 가고 나가니까 70만 원 주더라고요. 그건 그래도 좀 되잖아요. 10만 원, 15만 원 갖고 나가서는 이 약방의 약장수밖에 안 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배님들이시니까 남북경제로 같이 한 동기분들이고 제가 우선 화두를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김일성과 김정일 연구소 아주 유명한 정신병리학자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백상창 박사라고 있어요. 그분하고 제가 굉장히 가까운데 그 양반하고 지난 토요일 날 만났어요. 식사하면서 얘기를 했죠. 하다가 가장 중요한 게 도대체 화두가 우리 백 박사님께서는 거의 평생 동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연구해 오셨는데 김정은이가 왜 마음이 이렇게 변했습니까? 궁금하지 않아요? 1997년
접어들도록 바깥 출입을 하고 안방부수 역할만 했던 친구가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급전 들어서. 정신병리학계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참 어렵고 쉬운 문제가 있죠. 우리 부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백상찬 씨 과거에 우리 많이 들었던 네. 근데 보니까 참 아이러니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개인적인 걸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다른데 언론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얘기를 드리지만 그분 말씀은 그거예요. 김정은이가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남북관계에서 국민의힘에 나오느냐. 그분이 해석이 그거예요. 북한 국내사장 아까 이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김정은이가 사면초에 빠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다. 역설적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준비를 해왔는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전문가이십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눈으로 안 보시고 안 들으시면 평생 아마 다시 볼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경험칙상 그래서 제가 이런 어렵게 준비한 페이퍼니까 페이퍼를 중심으로 해서 엑기스만 좀 이렇게 읽어드리도록 하는 걸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다만 논술 또는 강론의 편의상 김정은한테는 그냥 김정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사실은 국무위원장에서 여기 쓰기는 풋노트에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쓰겠다 했는데 이 자리에서는 제가 김정은이라고 하겠습니다. 방송을 나가면 김정은한테 꼭 위원장 붙이라는데 여러분 선배님들이니까 어떻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럼 김정은으로 그냥 지정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도 잘 아시는 거랑 마찬가지로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주변 사국들에게 있어서 첨예한 전략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한반도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구촌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화해와 협력의 물결이 시대적 추세이자 요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21세기에 유독 한반도에서만 냉전의 잔재가 남아있었으나 이런 기류는 해가 바뀌면서 집권일에 냉전의 고도로 자처해왔던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나오게 된 것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후 북한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규모 선수단과 예술단, 응원단, 심지어 태권도 실험단까지 파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도 3번째, 또 시진핑 수석으로도 3번, 또 트럼프 대통령 한 번에서 이렇게 안방 분수 역할을 벗어나서 상당히 전형적인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한반도에도 얼핏 보기에는 화해와 평화의 기회가 깊게 형성되고 있는 것을 현재까지 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바로 이런 한반도 정세의 급변에 힘입어서 한동안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 지도상이 현실적인 과제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의 이행과 실천을 위한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 금속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은 신베를린 선언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임을 강조하였으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오늘날 한반도의 시대적 소명은 두말할 필요 없이 평화임을 천명하였는데 이 구상은 쭉 넘기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환동의 경제 벨트와 환황의 경제 벨트 그리고 비무장 제도를 중심으로 한 환경, 관광 벨트를 추구하는 이른바 H 프로젝트로 더욱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상은 2018년 금년이죠. 4월 27일 민족경제 균형적 발전과 공동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 하나로서 판문점 선언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발표드릴 논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북한 모두의 공생 공행의 장을 만들기 위한 거시적, 장기적 차원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가지고 있는 청사진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현실적 중간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남북 간 경제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과 조치들이 취해져야 할 것인가 하는 데 포커스를 둬서 그 실천적 대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배경과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배경은 제가 모두에 써놨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2000년 6월에 김대중 정부 때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또 그 결과로서 일본 남북 공동선언이 되었고 또 2007년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3개월을 앞두고 평양을 방문해서 14선언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2010년에 천안함 폭침 사건에 따라서 오이상 조치가 취해져 있고 그리고 북한이 거듭된 핵실험에 따라서 유엔 안보리에서 여지껏 총 10차례에 걸쳐서 내부 제재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정권이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바뀌게 되고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부터 본인이 구상하고 있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라는 것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구상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구상으로 대통령의 당선이 되고 집권 1년차가 넘어가고 2년차에 접어들면서 남북관계도 개선되고 하는데 이제 바이오라마 통일부에서도 이 주제를 갖고 용역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부회장님 좀 많이 따십시오. 그래서 저도 좀 참여하겠습니다. 그래서 36쪽을 보십시오. 주요 내용은 문 대통령이 제시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남북한 관계의 개선과 경제협력 활성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우리의 경제 영토를 동북아시아와 유라시아로 향하게 하는 이른바 그랜드 플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목표는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의 확충과 일자리 창출, 북한의 변화와 남북한 경제의 통합 축제, 그리고 동북아 평화 공동체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중심으로 아까도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좀 요거에 대한 비판은 많이 있습니다. 신북방 정책, 신남방 정책 좀 비판할 수준이 있지만 어쨌든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을 추진해서 남북한을 넘어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되는 것으로 남북 경제 통일의 기반을 다짐과 동시에 그 반경을 동북아시아 차원의 협력까지 확대하여 영내외 갈등과 긴장을 완화하여 한반도 평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가려는 것이다. 이렇게 압축해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문재인 정부가 38쪽에 되겠습니다. 출범한 이후인 2017년 7월 19일에 발표된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서 중장기적으로 남북을 환동해권, 환서해권, 중국권 등 3개 권역으로 묶어서 동해권에서는 금강산, 원산, 반천, 청진 나선을 남북이 공동으로 개발한 뒤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에너지 자원 벨트를 구축할 것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낮은 핫산, 복합 물류 사업, 단천 자원 개발 협력, 남북러 삼각 에너지 협력 사업이 포괄되어 있는 구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쭉 넘기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남북한의 경제 등을 구현을 위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남북한과 동북아의 경제 구도를 크게 바꿔놓을 만한 아주 획기적이고 원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그 추진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고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원론적으로 제가 그냥 대안만 제시를 한 겁니다. 우선 한반도의 정세를 고려한 유연하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둘째로는 남북한 간의 실질적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하며 셋째로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가 정상화된 이후에는 남북 공동위원회를 조직하여 남북이 공동으로 구상을 구체화하고 주요 사업 간 우선순위, 사업 내용, 로드맵 등 주요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별 협의 추진 과정에서도 남북의 사업 주체와 인력이 실질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면서 함께 일을 해나가는 분위기를 정착시키는 것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남북한 간 민관 협력 및
국제협력을 긴밀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크게 제가 4가지로 고려사항을 일단 전제해 놨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남북 경제 공동체의 실현 방안. 아마 구제로 해서 남북 경제 공동체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구제로 여러분들 보시죠. 이게 아마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남북 경제 공동체를 어떤 개념을 좀 이렇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동체라는 개념은 민족이나 종교, 언어, 역사 등을 비롯하여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일정 지역 사회나 국가들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경제 공동체란 문자 그대로 일정 지역 내 자본과 인력 등 생산 요소의 교류협력, 공동의 경제 정책을 통해 경제적인 통합을 이룬 민족 또는 국가들의 통합단위 내지 통합을 이룬 집합체를 의미합니다. 이런 그 개념을 기초로 해서 남북 경제 공동체를 조작적으로 제가 이 논문에서 조작적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70여 년에 이르는 분단 상황 속에서 정치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남북 간의 하나의 거대한 경제적인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남북 공동체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구성이나 운영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남북 경제 공동체는 경제 이념이나 정책이 완전히 다른 두 지역 남북한 간에 이루어야 하는 매우 어렵고도 힘든 경제 공동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동서독의 경우처럼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급진적인 형태가 아니라 유럽연합처럼 상호 경제적인 이익을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통합까지 추구하는 점진적인 형태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남북 경제 공동체를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 이게 이 논문의 핵심입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남북한 관계의 최종 목표가 남북한 간의 평화 통일이라면 남북 경제 공동체 형성은 이런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 부분의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통합 과정으로 또는 평화 통일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실현 방안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현실적으로 남북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남북 경협의 활성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물론 분단 7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남북한 간에는 적지 않은 경제 부문의 교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이 거의 언제나 강조하는 선정치, 후경제원칙의 입장과 자세 때문에 남북교역은 시기별로 적지 않은 부침을 겪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경제교류 협력이 지금보다 대폭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남북 모두에게 엄청난 이득을 가져다줄 경제공동체의 형성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활성화된 남북 한간 경제교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는 내수 진작을 위한 신성장 동력 확보와 성장 잠재력 확충이라는 부수 효과를 거행할 수 있고 북한 측에서도 이를 통해 극심한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로 남북 경협 활성화와 대북 투자 확대 등을 통한 남북 경제 공동체 형성은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선진 기술과 풍부한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제사회를 진출기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집권 7년째에 접어든 김정은 정권에게는 체제 안정은 물론이고 국민생활 향상이라는 부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 경제 공동체 형성은 경제 분야 단독으로는 실현될 수 없고 정치 군사 분야를 비롯한 사회문화 구조와 통합적으로 접근해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남북한 간의 대립과 대결 구도가 해소되지 않는 한 결코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 민족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하나의 경제 번영권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 남북 경제 공동체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남북 정상회담과 고위급 회담 그리고 각 부문별 회담에서 이룩한 합의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이행하고 실천하려는 남북 당국 간의 살아있는 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한결같이 요구하고 있는 CBI,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선행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남북 경제 공동체는 사상 누각이나 사막의 신기루처럼 분홍빛 기대만을 갖게 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 밖에도 남북 경제 공동체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강력한 경제적 교류 의사가 전제되어야 하며 남북 교류협력이 상호 신뢰 구축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평화 기반 조성의 기초가 된다는 우리 사회 구성원이 공동의 인식을 유도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향후 통일국민협약의 제정 과정에서 남북 교류협력의 필요성이 명기될 것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남북 경제 공동체는 지정학적 전략적 특성을 감안해 볼 때 유럽의 네덜란드나 홍콩 등 대륙권과 해양권의 틈바구니에 있던 국가들이 나름대로의 허브적 위치에 있는 지정학적 전략적, 아까 강장군님께서는 지정학적이라는 새로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특성을 살려서 대대적인 경제 발전을 이룩한 선례를 충분하게 살릴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 공동체보다 크고 그 부수 효과 역시 엄청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세계 3대 교육군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동북아의 허브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유라시아 대륙주의과 태평양의 해양 세력이 마주하는 지정학적 전략적 요충지로 발전할 수 있는 결정적 제기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구상은 남북 경제 공동체 달성과 그 근본적인 궤를 같이 하고 있으며 이런 공동체의 실현을 통해 분단으로 제한된 우리나라의 경제 영토를 북한을 넘어 동북아시아와 유라시아로 확장함으로써 한반도 및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달성하고자 하는 원대한 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비전을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남북한 간의 경제 교류 협력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는 가운데 장기적 관점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의 반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남북 양측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슈의 개발이 필요하며 남북한 간 정치적 영향 요인을 최소화하면서 교류 협력을 지속하도록 민간 주도의 협력 사업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교류 협력은 북한에게 남한과의 설렘 관계 유지가 이익임을 인식하게 하여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 협력이 정치 군사 분야의 협력으로까지 발전되어 종국에는 남북한 모두에게 상호 안보 위협의 두려움을 해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남북한이 공동으로 번영할 수 있는 남북 경제 공동체의 실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그 공은 이미 북한으로 넘어가 있는 것으로 당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북한 당국이 남북한 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 그리고 미국과의 일명 센토사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를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위험 실천 조치를 취해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북한이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유엔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은 완화 또는 해제되기는커녕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 분명하며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발동된 우리나라의 오이사 조치도 해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미 남북 경제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북한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100마디 말보다 한 가지 실천이 중요하고 구슬이 서마디에도 떼어야 보내다 라는 속담이 시사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북한 측이 핵폐기를 위한 진정성이 담보되어야지만 경제공동체가 실현될 수 있고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손바닥도 마주칠 소리가 난다. 이런 속담과 마찬가지로 북한 측의 진정성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공동체 개념은 약간의 레토릭 정치 경제적인 그런 개념이라면 순수 경제적으로 보면 경제 통합입니다. economic integration.
이 분야의 유명한 교수가 존스 홉킨스 대학의 알라스라는 교수가 이미 작고를 했습니다만 이분은 월드뱅크 전문가도 하면서 제시를 한 게 5단계가 있어요. 그걸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이제 본론에 들어가 있습니다. 5단계 경제 통합 첫째는 FTA가 돼야 되죠. FTA. 남북 간의 FTA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상품이 일단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관세 연합이 돼야 됩니다. 서로 관세라고 하면 우리 개성공단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또 관세는 무관세로 서로 지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공동시장이 돼야 됩니다. 아까 여기서 삼통 문제가 발생. 공동시장이라면 생산수단과 생산재가 아무 그림 없이 그 공동시장에서 나가가지고 팔리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생산수단과 생산물. 생산수단은 뭡니까? 자본, 그리고 인력이 노동력이 북한에서 가서도 일할 수도 있고 남한에 가서도 일할 수도 있고 유럽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경이 없잖아요. 유럽은. 나프타라고 해서 북미 경제 자유무역지대 이거는 사실 국경이 엄격하게 돼 있고 유럽에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유럽 경우에 보면은 공동시장이 세 번째 단계에 있고 네 번째 단계는 경제정책, 재정정책을 같이 피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국이 이 부분에서 이제 좀 반대를 한 거죠. 각각의 경제 상황은 각 나라마다 다른데 각자 경제정책을 피워야 되는데 유럽이라는 이름 하에서 어떻게 그게 구성되느냐라는 화폐 정책도 마찬가지로 파운드하고 유럽하고 관계 등등해서 또 난민 문제도 있고 그것도 일종의 노동력 관점에서 보면 난민 문제를 볼 수 있고 하여튼 이런 면에서 마찬가지로 경제 연합, 공동시장 단계에서 영국이 좀 그랬습니다만 마지막으로는 경제 통합 문제 그대로 완성되는 하나의 경제 통합체 우리가 말하는 경제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물론 유럽하고 한반도 상황이 다르겠습니다만 이런 단계적인 그런 개념은 우리가 어느 누구도 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러 경제 통합 내지 경제 공동체는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컨셉을 입각하자는 관점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장 사장님. 네, 저는 통일신문에서 20년 동안 또 통일부가 저희 신문서 출입처입니다. 최고 출입처인데 이렇게 많은 통일부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이 자리에 만나면서 발표를 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다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송환호 회장님하고 강익범 장관님하고의 말씀에 많은 것을 얻고 또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남북경제지도구상, 남북신경제지도구상, 남북경제공동체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강석성 원장님의 발표의 모든 내용과 배경과 주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신문사를 하면서 제가 인터뷰하고 제가 느낀 것을 한 가지 제기를 할까 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그 전에 송영길 위원장님께서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동북아시아를 포함해가지고 유라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에 관해 일관되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로 이렇게 발족을 했습니다. 설립을 했는데 역대 이거를 설립하게 된 이유는 역대 정부에서 북방 정책이 추진됐으나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또 단편적으로 추진되었던 것을 감안해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설립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협력위원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기관이라고 저는 공감을 합니다.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유라시아 대륙 평화와 번영을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초석을 이곳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러시아, 몽골, 중국 등 유라시아 지역과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보건, 의료나 문화관광, 지자체 간 교류 등
정부와 민간 차원의 다양한 교류 협력이 포함된 북방경제협력 로드맵이 필요하고 이 로드맵에 북방경제협력의 비전과 우리 정부가 추진할 활동 방향의 대체적인 시간 계획을 상세히 담아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북방경제협력이 과거에 남북관계 등 국제정세에 따라서 중단이 되고 대규모 사업 중심 추진에 따라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등 참으로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번에 지금 로드맵은 일관되고 지속적인 협력과 가시적인 성과 동시에 중점을 두고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은 결코 평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기업이 의지를 가지고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간다면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는 한반도,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넘어 유라시아 대륙의 공동 평화와 번영 등을 실현해 나가는 책임 공동체 구상과 신북방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같은 우리 정부의 노력은 북한 핵 미사일 위협 속에서도 평화를 향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한반도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일을 준비하고 진행하려면 사람 인프라 구성이 확실하게 준비되고 이들이 책임과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남북 신경제 지도의 계획과 전략을 세우는 등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연구하는 구성원들이 오직 한 일에만 최선을 다해 제 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구조적 시스템 마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들에게 이러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는 그들의 직장생활 5년이 아닌 10년 이상 교체되지 않고 이 일에만 전념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을 가진 최고의 전문가를 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문가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들이 안전하다고 믿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남북 신경제지도구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선차적 기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이 최근 바뀌었습니다. 작년 10월에 정식 출범을 했는데 이번에 얼마 되지 않아서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것은 이렇게 자주 바뀐다는 것은 좋은 징조가 아닌 듯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도 새로운 위원장은 또 나름대로 계획과 전략을 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하고 계획하는 전문가들이 이동하지 않도록 한다면 문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새로운 수장이 이들을 믿고 격려한다면 성공의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남북신 경제지도 구성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험과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여기에 위원장이 확고한 의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또한 남북 공동체 실현을 위해서는 제도적 통합과 기능적 통합을 병행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는 남북 상호간 경제 협력을 기울이는 제도적 장치 분리와 이를 통해 남북한 간의 교역 및 수사 활동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적 격차나 체제상의 이질감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남북 경제 공동체는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 부분을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통합 과정으로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남북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 공동체 형성에 제약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활성화된 남북 한강 경제 교류 협력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내수 진작을 위한 신성장 동력 확보와 성장 잠재적 확충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북한 측에서도 이를 통해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남북 경제 공동체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이건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남북 정상회담과 고립금회담 그리고 각 국별 회담에서 이룩한 합의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이행하고 실천하려는 남북 당국 간의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요구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선행 조치가 무엇보다 먼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남북 경제 공동체는 어려움이 될 것은 물론 추진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은 남북 경제 공동체의 실현과 근본적으로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 실현을 통해서 분단으로 제한된 우리나라의 경제 영토는 북한을 넘어 동북아와 유라시아로 확장함으로써 한반도 및 동북아의 공동 번영을 달성하자 하는 원대한 비전을 꿈꿀 수 있습니다. 이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 한간 교류 협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확대할 수 있는 청년 사업의 발굴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남북 양측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슈 개발과 함께 남북 간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면서 교류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민간 주도의 협력 사업 확대가 준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연결 사업은 물리적 연결이 아니라 끊어진 한반도의 동맥과 숨통을 연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는 물류, 교통, 인프라 지원과 함께 인적과 물적 교류가 가능한 여건을 갖춤으로써 침체된 국내 경제와 산업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오히려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남한과의 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짜야 할 시기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에 생각하여 계획과 실행을 할 수 있다면 대북 관계에서 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비록 명쾌하지는 않더라도 미래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현대의 상황을 포함하여 한반도 미래의 모든 것을 손바닥 안에 넣고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많은 토론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남북 신경제 지도 구상에서 첫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설치에 대한 공감과 기대. 두 번째는 이에 따른 연구진과 전문성을 가진 인프라 구성. 세 번째는 전문가들의 책임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 등의 남북 신경제 지도 구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 경제 공동체 실현에서는 남한의 튼튼한 경제력 확보, 남북한 지역 연계 발굴과 확대, 도로 철도 등 인프라 건설 실행 등 교류 협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민간 주도의 협력 사업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진행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오이사조치 해제, 그에 따른 오이사조치 해제 등의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지금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은 첫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인 송영열 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된 위원님은 권부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명년 말리라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올 여름 휴가 때 그 책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죠. 그 명년 말리 저자 권부훈 씨를 제2위원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잘 되기가 제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토론해 주실 분은 이승모.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에 맞는 여러 어른들이 함께 계신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점 영광을 생각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장은 그 남북 교류협력을 지원하고 또 이제 지원하고 또 국민적 기반 조성을 이제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실제로 남북 간의 경제 교류에 있어서도 사실 최전선에 있는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있어서 이제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은 우리는 이제 우리식으로 북한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북한의 이미지는 이미 적이라는 이미지는 거의 상실되고 이제는 그 협력의 파트너이자 통일의 동반자다.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이제 북한이 우리를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북한은 과거에 이제 남북 교역이나 경협 등 경제 교류를 할 경우에도 그 경제 교류는 서로 이제 이익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향도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지금 현재 북한의 사회, 경제, 정치 시스템이 우리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그 저기 북한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과 경제 교류를 할 때와는 좀 다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 경제 교류에 임해야만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나름대로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북한이 현재 이제 어떤 그 상황에 처해 있고 왜 지금 이제 남북 교류 협력을 이렇게 원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우리 경제도 지금 경제 위기라는 걸 넘어서 지금 이제 불황의 그 초입에 있는 것 같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생각에 공감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경제의 그 탈출구로서 북한이 과연 블루오션이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계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일종의 우려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나왔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어떤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 부분을 이제 그 강성순 박사님 말씀에 덧붙여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7년에 남북 교류가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에 2018년까지 남북 교역에 관여했던 업체는 한 1,200군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금강산을 제외한 북한 내륙하고 그 경제 교류를 했던 남북 경역 업체는 한 70군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이렇다 할 성공 모델은 없었습니다. 그 성공 모델이 없었던 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남북 간의 이제 그 경제 교류가 경제 교류라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상황에 연동돼서 그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하기가 어려웠다는 점,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그 우리의 사업자분들이 그 너무 이제 그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다. 경제 교류는 일종의 사업이고 장사인데 통일운동가적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그 제도적인 장벽 또는 북한의 어떤 상관에 막혀서 그 이렇다 할 성공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한 케이스가 많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그 신경제지도 구상도 성공을 하고 남북 간의 그 경제 교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부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이 필요하다. 그래서 북한의 법 제도적인 시스템이 국제적인 투자와 국제적인 상관행이 용인될 정도의 수준까지 가야 된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이 우리와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북한의 상황이 어떤지를 간략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현재 북한 경제는 북한의 그 중구역의 여mel거리라든지 과학자 거리의 마천루를 중심으로 보면 우리 서울 강남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 유사하다고 느낄 정도로 이렇게 휘황찬란한데 실제로 북한 경제는 매우 어렵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북한 경제는 이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서 2017년에 마이너스 3.5%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3.5%의 경제 성장이라면 우리 IMF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 2018년도 경제 제재가 계속됨으로 인해서 금년에도 아마 이 수준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북한 경제는 작년보다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화 수준으로 보면은 평양 중구역만 놓고 보면 서울이나 거의 진비 없을 정도의 문화 수준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평양의 대동강 이남이나 청진 또 신의주 정도는 우리의 이제 80년대 중반 수준, 그다음에 그 외에 다른 지역은 우리의 70년대 수준에 버금갈 정도로 어렵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 현재 도농 간의 그다음에 지역 간의 경제력 격차가 아주 심하다.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북한은 지금 경제 특구 5곳과 경제개발구 21곳을 정해놓고 외자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울이고 있지만 경제 시스템이 아직 개방의 수준이 중국의 80년 초반 수준에 못 미치고 있는 그런 부분 개혁 단계의 초기 단계 수준에 있다는 말씀이 거의 일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공식적으로는 개인 사업에 허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권회사라든지 주식회사 자체도 없고, 그 다음에 상업금융기관도 아직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고 또 극단적인 에너지 위기가 아직까지 지속되는 그런 상황에서 공장 가동률이 20%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기반 시설도 아주 낙후의 수준이 아주 수준이 첨예해서 지금까지 북한의 전력이라든지 철도, 전기 이런 산업 인프라 시설이 아직까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만한 수준에 전혀 접근해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력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의 4% 정도의 전력을 가지고 있지만 북한의 산업 기반 시설을 복원할 정도의 전력에는 아주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래서 북한에 우리가 경제 협력을 봉헌하고 경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성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개성공단은 당연히 직접 성전을 해야 되고, 또 금강산 원산특구도 북한이 국제 규모의 관광특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북한 내부의 전력 소요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성전을 해야만 북한이 낮은 원산 경제 관광특구도 활성화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 정도로 전력난이 심각한 수준에 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북한은 아직 상업 금융기관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조선중앙은행이 발권은행과 동시에 상업금융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 송금이 아직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가 넣은 구자에서 인출만 되지 타지역 송금이라든지 이런 건 아직 안 되고 있는 그런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급합니다. 남북 경제 공동체를 빨리 이루고 빨리 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경제 교류가 급진전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북한이 처해 있는 산업 금융 인프라의 수준은 아직 그것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아직 먼 미래의 일이다. 그래서 물론 단번 도약도 가능하지만 일단 북한과의 정부 간 채널, 정부 간 대화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서 북한이 보다 급진적인 경제 시스템을 받아들여서 경제 교류가 가능할 수 있는 국제 상업 거래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대기업들이 다시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국제금융기구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다른 외국 자본이 들어가면 다 깨진다. 그게 이제 정답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빨리 우리 그 정부나 우리 정부가 이제 북한 정부를 설득을 해서 그 개혁 개방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거는 이제 북한의 기획과 그 추진과는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우리 정부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그것이 어찌 보면 경제 교류를 위해서는 더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강석훈 박사님께서 다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성의 있는 노력이 남북 간 아니면 북한 경제 회복, 경제 발전의 선결 조건이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분 토론이 끝났습니다. 제1세션과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 혹시 질의 좀 화면 표시해 주십시오. 일단 1세션이나 2세션이나 문제는 북한이 개혁 개방을 자발적으로 해서 국제 경제 기준 기본을 제도화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우리 경제 공동체 연구도 달려가 있다는 그런 요약된 혹시 말씀하실 분이 안 계시면은 강 박사님한테 기회를 드려가지고 반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른 모임하고 다르죠. 여러분들은 남북관계 전문가들이시니까 제가 발표한 것도 좀 읽혀서 성황하는 분들도 좀 기대에 못 미친 것 같아요. 좀 힘이 없는 경화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일단 남북관계 구신 과정을 볼 때 70년도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평화통일 구상선언을 해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3 않았지만 결국은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논의가 있었는데 요즘 상황을 보게 되면 예전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제가 아까 방송 얘기도 했지만 방송 한번 나가게 되면 다 찍히는 거 아니에요. 증거자료가 뭔가 증거자료가 되는데 입이 있어도 말을 제대로 못하는 왜냐하면 생각하는 게 원체 다르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 선배님들도 지금 우리 처하고 있는 상황 이것이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라는 좀 인식하는 이 자리가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고장난명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평화통일을 일구어 나가기 위해서 남북경제공동체 북한을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다 아시잖아요. 북한이 일단 우리는 옛날에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제가 어디 가서 가끔 얘기했는데 제가 통일부에 근무할 때 통일부에서 북한 경제를 가르치는 교수가 없었어요. 나가서. 그러니까 그때 있는 사람들이 경제학 박사를 뽑더라고요. 그게 말이 안 되죠. 북한은 우리 집으로 경제와 정치가 세퍼리티 된 게 아니라 결혼 정치 경제하는 겁니다. 북한 티들을 잘 모르는데 그런 건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 비통일부 출신들이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아무래도 그동안 북한을 쏙채 많이 경험하고 직접 대화도 하고 접촉도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북한의 속성을 아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민주주의사회는 다수결이 지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당백이 아니라 일당만의 정신으로 가지고 주인 있는 분들을 좀 설득하고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두 분께서 아까 장은영 사장께서는 북한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바뀌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된다. 옛날에는 국회의원이 했었는데 지금은 골드만 삭스리하고 전문가 경제협력위원장으로 와서 북한경제에 좀 차질이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북한경제협력위원회가 어디까지나 대충 소속기구지만 전문기구니까 우리가 힘을 합친다면 북한경제에 더 개척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두 번째 우리 이성만 박사가 북한을 자꾸 개혁개방을 이끌다 우리가 꾸준히 설득하고 권유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 답이 나지 않았습니까? 2007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갔다 오다가 개성공단에서 어드레스 하셨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북한 가서 김정일을 만나고 북한을 보니까
북한도 나름대로 개혁하려고 그러고 개방하려고 그러더라. 두 번 다시 개혁 개방 북한에 하지 말아라. 통일부 홈페이지에다가 북한 개혁 개방 다 빼라. 그래서 그때 한번 에피소드 엄청나게 아시죠? 그 사례를 모르는 분들은 정말 개혁 개방을 해야 된다는데 북한에서는 개혁 개방 거기는 자기 나름대로 다 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개방했는데 왜 자본과 기술 다 끌어들여야 되는데 미국이 빗장을 걸어 못 오게 하는 거지. 그 빗장을 치워야지 우리가 왜 개방 정책을 안 하냐. 또 우리가 왜 개혁 안 하냐. 개혁 정책, 개혁이 뭐냐. 좀 더 나중에 reform해나가지고 우리 하고 있는데 왜 니들이 우리한테 이런 얘기가 나와서 개혁 개방은 북한에 더 이상 얘기하는 어렵고 다만 우리가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자꾸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 견제 정책은 상당히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리고 그런 컨텍스트가 해서 북한 남북 정책도 참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것이 현실적으로 한반도 내에서 설치하기가 어렵고 일본의 전문가 다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경제공동체는 남북한 간에 어렵습니다. 좀 몽골이나 러시아 이런 식으로 하는 주장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광범위하게 정보적 의미를 수렴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 제언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국민경제 입장에서 보면은 개별 기업이 대외관계, 대외경제 전략 내지 경제 통합, 떠나서 경제 공동체를 이루는 기본 관리가 되겠습니다. 남북한 관계도 우리가 과거 20년 정도의 경험을 가지고 기업 단위로 더 접근할 수 있는 기회, 그것을 북한이 보장할 수 있는 자신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평소 때 이야기할 때 기업은 이익이 생기면 지역으로도 문제가 안다. 그게 기업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익이 안 생기려면 당장이라도 말을 뺀다. 그게 기업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은 그 정도로 이미 시장 경제에 익숙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에 언제든지 접근할 요인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아마 북한 손에 달려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개성공단에서 오랫동안 남북 경험을 실제 경험을 해오신 우리 특별 교원이 계십니다. 한원덕 특별 회원 위원장께서 짤막하게 좀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위원회를 맡고 있는 한원덕입니다. 감사합니다. 70년 이상을 제가 늘 편안하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통일을 외치면서 자라왔었죠. 이제는 뭔가 그 통일이 보일 듯한 희망이 보입니다만 그래도 넘어야 될 산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많이 듣고 저는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관리 그 영역을 한 15년 직접 운영을 해오고 질서를 유지하던 사람으로서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 시간과 또 재미있는 경품 여행 시간이 뒤에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북한에 갔을 때 약 한 20년 전부터 이제 다녀봤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뭐 많은 걸 느꼈습니다만 옛날 저 어렸을 적에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그 시대의 그 모습이 처음에 20년 전에 갔을 때에 깜짝 놀랐던 환경입니다. 그것이 이제 많이 변해서 최근에는 저희가 개성공단을 넘어 나올 때까지는 약 한 5만 5천 명 정도의 근로자가 북한에서 받아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서 한 140, 50개 되는 회사에 배치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처음에 그 사람들을 몇백 명씩 받아서 교육을 하루 동안 시켜봤습니다. 문화의 차이가 있어서 서로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막
근로자들은 뭐 아줌마 이렇게 부르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부르면 아주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 아주 친할수록 그렇게 부르는 거다라고 설득을 하고 뭐 식당에 들어가서 밥줘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덤프트럭 기사들이. 그러니까 밥을 배식하던 북한 근로자들 여성들이 밥주걱을 놓고 배식 안 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친할수록 호칭이 그렇다 이제 해서 그런 식으로 교육을 많이 시켰는데 그 교육시키고 이렇게 한 시간, 2시간 교육시키고 배치하고 나중에 그 강당에 들어가 보면 비린내가 나서 못 들어갈 정도로 악취가 났었습니다. 여성들인데도 불구하고 개성 근로자는 거의 90%가 여성입니다. 남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은 아주 얼굴이 뽀얗고 나름대로 아주 보기가 상당히 저희 남쪽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변했습니다. 그 변하는 것이 잘 씻어서 그렇습니다. 아주 우스운 얘기지만 저 사람들은 여름엔 뭐 씻을 수 있겠지만 추워지는 겨울이면은 거의 씻지를 못합니다. 그 집에 가정에 온수나 난방시설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130개 되는 강당 그 조그만 공장들이나 큰 기업체도 다 샤워장 시설을 전부 해놨습니다. 그래서 작업이 끝나면 전부 샤워를 하고 그러고 집에 퇴근하는, 이래서 심지어는 주말에 노는 날도 그렇게 나와서 일하고 싶어 하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이제 그 최소한의 그 문화시설이나 그 환경시설이 우리의 잣대로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60년대, 70년대로 생각을 하고 과연 뭐 상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류와 왕래, 이해, 배려 이런 것이 없이는 성급하게 결단 내릴 수가 없지 않겠느냐. 뭐 시간이 편안한 시간에 좀 자유스러운 토론이라면은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좀 하겠습니다만, 뭐 이렇게 본의적인 입장에서는 하여간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 많은 그 이해심을 갖고 품지 않으면 접근할 방법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을 통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한반도 정책 목표, 다시 말씀드리면 북핵 문제 해결과 항구적인 평화 정착, 그리고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마지막으로 한반도 신경제 공동체 구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하면서 이 세션과 이 세션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잘 맞춰놓고 시간 잘 맞췄어. 보다 그리고 원래 있던 프로그램에 김기현 대표님의 그 종합 코멘트 시간과 그리고 회장님의 인사 말씀 내용 정리 말씀 왜냐면 자도 아니고 남자 아니고 그거 왜 사는 거야? 저는 그때 가면은 안 해야 돼. 네. 제 생각을 좀 정리를 하고 박제서도 증명사진 찍겠다고 증명사진 이거 어제 몇 개만 서울에 있어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회장님 불러주십시오. 정리사진 찍어요.
자, 토론 참가자들 다 들어오셨습니까? 네, 다 들어오셨습니다. 이거 들어올려야 돼. 저게 저 계단이 있기 때문에 계단 위로 생깁니다. 그래도 이거 물려야 돼. 아이, 저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아니야. 여기까지 나오면 되잖아요. 한번 봐봐요. 자리. 여기 속에 안 남았다. 아니 저쪽 조금만 더. 자, 이 정도 더? 됐어요? 그만 그럴게요. 일로 오세요. 한 장 일로 나오세요. 일로 오세요. 저기 왜 안 와? 일로 와, 일로 와. 이게 최대 말기예요. 저도 찍을 거예요. 아, 부회장님 사진만 몇 찍고 자기는 안 나오시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조금 어디 당겨야 돼요. 좀 당겨.